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멘토의 주식 레벨업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024년 12월 2일이고요. 12월에 첫 번째 장이 열리는 날이긴 한데 시장은 계속 좀 아쉽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없이 계속해서 무너지다 보니까 지금 방향성 없이 계속해서 좀 밑으로 좀 흘러내려가는 좀 아쉬운 시장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요즘에 이제 뭐 유튜브 제목, 그러니까 유튜브 썸네일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 경제 방송의 제목들이 뭐냐면 산타랠리 뭐 얘기 많이 하고 연말랠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물론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는 좀 관점을 좀 바꾸고 싶어요. 산타랠리 기다린다 막 이런 제목들이 많은데, 산타는 기다리지 마십시오. 산타는 올 생각이 없습니다. 산타는 우리에게 가만히 앉아있는 우리에게 올 생각이 없고요. 그러면 연말에 계속해서 시장 떨어지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발상을 전환하면 산타를 찾아 나가십시오. 오늘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전혀 방향성 없이 흘러가는데, 그 중에서도 올라간 섹터를 여러분들 보셨나요? 엔터주들 계속해서 좋죠. 한 2주 전부터 엔터주들 보자. 특히나 JYP 대장주로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게임주들이 또 좋습니다. 게임주들도 계속해서, 게임주는 제가 얘기한 지 좀 됐어요. 한 달 넘었던 것 같아요. 게임주들 유심하게 보자, 게임주들 괜찮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뭐 엔터, 게임 뭐 이런 종목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산타를 좀 찾아 나서자 라는 건, 뭐 레벨업을 정말 매일같이 시청을 해주시고, 아니면은 뭐 제가 종목 상담 방송 나가는 경제 방송을 계속해서 시청해 주셨다면 아마도 여러분들 늦어도 2주 전에는 이런 종목들을 편입을 좀 시켜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편입해 나가는 것이 산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연말에 산타를 찾아 나가는 거죠. 지금부터 이제 좀 수익이 좀 나셨던 분들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마 수익이 나셨던 분들도 많으실 거고, 특히나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저희 뭐 리딩을 받고 있는 회원분들도 제가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짰기 때문에 뭐 손해가 나는 종목도 몇 개 있긴 있습니다만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오히려 수익률이 높아가지고 손해를 다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타를 좀 제 방송을 열심히 보시면서 산타를 좀 찾아 가셨으면 좋겠어요. 산타를 찾아야 됩니다. 산타 기다리지 마세요. 저는 뭐 시장은 계속해서 우호적일 거라고 보여지는데, 외국인들이 저렇게 막 계속해서 매도를 친다라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저번 주에 금리 인하가 됐죠. 금리 인하가 됐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금리 인하라는 건 증시에서 정말 영양제로 불려주는, 금리 인하 이슈가 나오면 증시가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떨어졌냐? 일단은 부수적인 게 너무 많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2%도 성장 못해. 그러니까 금리 인하 빨리 해야 돼. 근데 금리 인하 하는 이유가 뭐냐? 트럼프가 당선됐기 때문이야. 근데 금리 인하를 한 달 전에는 금리 인하 절대 안 해. 금리 인하 동결할 거야. 우리 튼튼해. 라고 하면서 바로 그 경제의 우수한 석박사를 따셨던 분들이 한 달 만에 180도로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 시장에 너무나 많은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저는 역시나 앞으로 그런 언론에 또다시 선동되지 않겠다라고 또 다짐했던 저번 주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이 폴더블 폰이에요.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진이 실질적으로 애플에서 만드는 제품은 아니고요. 그냥 이제 뭐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미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확실히 이 애플의 마크가 있으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한 몇십만 원 비싸게 팔아도 팔릴 것 같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즘에 생각하는 애플이 정말 플렉시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폴더블 폰이 정말로 나올까 안 나올까, 요게 좀 의구심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제가 봤을 때 25년도, 늦어도 25년도 말 정도에는 애플에서는 이 폴더블 폰이 나올 확률이 거의 99% 정도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요즘에 이제 특허 취득을 많이 하는데요. 그 특허 취득이 거의 이 플렉시블 PCB라고 하죠. 접히는 PCB 기판에 대해서 많이 특허를 취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나와준다면
아마 삼성전자, 샤오미 이런 폴더폰 폰들이 좀 많이 밀리지 않을까. 예. 보통은 삼성전자가 그 갤럭시 폴더하고 플립이 나오면서 애플을 가지고 있던 애플 팬들이 삼성 갤럭시로 어느 정도 많이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나온다면 삼성 휴대폰보다는 애플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기울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좀 불안한 그런 좀 느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딱 보여드릴게요. 오늘 주목해볼 내부자 거래인데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라고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아티스트 스튜디오? 이 신규 상장 중가? 이러실 수 있는데, 옛날 말로 얘네가 이제 레몽레인이라는 회사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레몽레인이라는 회사가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사명을 변경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최대 주주가 이정재 씨로 알고 있는데요. 레몽레인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이정재 씨의 내부자 그 이슈, 회계 이슈, 그 다음에 경영권 이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가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로 얘기할게요. 아티스트 스튜디오에 소속되어 있는 그 연예인이 정우성 씨가 있는데 혼외자 이슈 때문에 굉장히 좀 이슈가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주가가 떨어지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주가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도 주가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제가 여기서 조금 노파심이 드는 건 이 사내이사 김동래라는 사내이사란 분이 장내 매도를 쳤어요. 그게 뭐 3,800만 원이면 제가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겠죠. 거의 3억 8,700만 원을 장내 매도를 했다라는 건 아무리 그래도 이 아티스트 스튜디오의 내부 사정을 뻔히 아시는 이 이사님이 장내에 그것도 시간 중에 한 4억 가까이 매도를 했다라는 건 조금은 좀 불안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좀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부자 거래에서 장내 매도면 무조건 주가가 떨어지냐, 그러면 장내 매수 요즘에 많이 하는 삼성전자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냐 하시는데 시간적인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무조건 장내 매도한다고 떨어진다고 장내 매수한다고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만 정말로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나 장내 매도는. 예. 이게 시간의 차이지 장내 매도가 계속해서 이 내부자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 주가는 우하향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제 반대로 장내 매수를 하면은 우상향의 확률은 조금 적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 장내 매도는 거의 80% 정도 우하향할 확률이 높으니까 옛날 말로 레몽레인입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워낙 지금 요즘에 이슈도 많잖아요. 저는 쳐다도 보지 말자 라는 의견을 좀 강력하게 피력하고 싶습니다. 네, 그 정도 봐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미국 주식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일단은 반도체 쪽이 좋았어요.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뭐 AMD, 퀄컴, 인텔까지 맨날 속성에는 인텔까지 다 좋았는데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좋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반도체 회사에 대해서 제재하는 수위를 낮출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줘가지고 반도체들이 올라갔는데 아니 근데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예. 현재 한 3시 한 20분이면 이제 장 거의 종료가 끝났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주가에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이제 뭐 삼성전자는 떨어지는 게 이해가 가거든요. 하이닉스까지 장중엔 괜찮았다가 떨어지는 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약간 얘기를 좀 틀어서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저는 더 오르기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번에 삼성전자가 그 임원단 인사 발표가 있었죠. 예, 그냥 쉽게 얘기해서 삼성전자의 임원단 발표는요, 주주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 주주들이라든지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의 가슴을 울리지 못했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공시에서 반성문을 쓰고 우리가 좀 더 잘하겠습니다, 인적 쇄신하겠습니다, 이런 거 나왔을 때는 삼성전자가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삼성전자 뭐 사장단 발표 전혀 인사에 이동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했던 사람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보는 삼성전자 너희들 발전한 생각 없구나.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관심 안 갖는 거죠. 유일하게 관심 갖는 건 누구냐? 개인 투자자들만 관심 갖고 있습니다. 왜냐? 제 방송을 개인 투자자들 1000만 명, 2000만 명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1000명, 2000명 보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삼성전자 안 사도 돼요. 근데 지금 그걸 안 보는 분들이 거의 99% 대다수기 때문에 삼성전자 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지. 떨어진 거 맞아요. 그리고 언젠간 올라가겠죠.
그치만 시장에서 보는 삼성전자는 현재 주주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한다. 가슴을 울리지 못한다. 예, SK 얘네들 지금 사장단 인사 발표하는 거 보셨죠? 완전 다르잖아요. 잘한 사람은 유지를 시키고 못하는 사람은 그냥 바깥 쳐버립니다. 예, 근데 삼성전자 그냥 하던 사람. 예, 그러니까 발전이 없지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반도체 쪽에서 이렇게 많이 잘 갔는데, 아니 삼성전자 뭐 저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하이닉스가 오늘 많이 올라가 주지 못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예상 밖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국내 증시를 좀 볼게요. 보시면 요 화면으로 보면 좀 크게 보이죠. 일단 2460포인트 뭐 나쁘게 마감을 했죠. 그나마 뭐 오늘 양봉일 것 같은데 양봉으로 그나마 마감한 게 조금 낫지 않나, 다행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올라간 종목 220 종목, 떨어진 종목 686 종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개 종목 갖고 있으면 8개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 그거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도 2천억 정도 나왔다. 근데 그게 기관들이 거의 4천억 정도 받아갔다. 기관이 매수를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올라가나요? 이러실 수 있는데요. 기관은요,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물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게 방어를 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언정 주가를 위쪽으로 견인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냐? 거의 파는 건 삼성전자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사 발표 때문에 삼성전자는 더 안 좋아졌어요. 그게 좀 불안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좀 더 안 좋아요. 좀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오늘 음봉으로 마감을 한 것 같고요. 외국인이 그나마 1200억 정도 매수를 진행해 줬는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면 여태까지 외국인들이 너무나 많이 팔았기 때문에 코스닥은 지금 그림이 더 안 좋아요. 오히려 이렇게 보시면 그림이 지금 안 좋습니다. 바닥에서 흘러나오질 못하고, 코스피는 그나마 3개월치 보면은 좀 낫죠. 요 저점보다는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저점보다 올라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만 잠깐 좀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움직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오늘 그나마 코스피가 양봉을 킬 수 있는 건 LG에너지솔루션, 밑에 보시면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이 2차전지들이 좀 방어를 해줬고, 그 다음에 네이버는 좀 떨어졌지만 카카오가 5% 넘게 올라간 게 어느 정도 코스피를 좀 방어해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게임주 중에 미드라고 하셨죠. 예, 크래프톤 역시나 선두주자에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여주고 있다 보시면 되고, 코스닥은 오랜만에 이제 알테오젠이 좀 올라오긴 했거든요. 알테오젠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기술적인 반등으로 자꾸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뭐 알테오젠이 어떻게 된다라고 예측드리긴 참 어렵지만, 아이고 참 이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 너무 이게 농락하는 느낌이 전 들어요. 보시면 되고, 엔캠 뭐 개별 이슈 때문에 오늘 올라갔습니다. 개별 뉴스가 괜찮은 게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JYP 엔터가 장중에 좋았거든요. 예, 보시면 장중에 5%까지 제가 계속 째려보고 있는 종목이니까 5% 올라갔다가 좀 빼긴 했는데, 뭐 저는 아직도 JYP 엔터는 힘이 죽지 않았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고, 신성델타테크, 그 다음에 코로티슈진도 오늘 개별 이슈가 나왔죠. 그 사장님이 뭐 무죄 판결이 나와가지고 괜찮은 흐름. 카카오 게임즈 뭐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그냥 카카오가 올라가니까 그 영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은 보실 때가 아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크게 없네요. 오늘도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실질적으로는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애들이 지켜줘서 이제 요 정도로 끝났지, 실질적으로 오늘 내려간 종목이 1300 종목 가까이 됩니다. 1238 종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오늘 아마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학수고대하셨던 산타는 오늘도 없었다. 그렇지만 계속 말씀드리죠. 산타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찾아 나가자. 예. 게임주,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보이시죠? 예. 하이브는 이제 별도로 보셔야 돼요. 개별 이슈가 있으니까. 네, 엔터 볼까요? 엔터 오늘 어땠나요? 엔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엔터. 예. JYP 지켜줬고, 예. YG YG가 오늘 좀 괜찮았고, SM도 오늘 시장 대비 괜찮았고, 스튜디오 드래곤 잠깐 쉬어가는 느낌. 엔터랑 게임주가 요즘에는 느낌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고려인 20% 이런 건 선수의 영역이니까 보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말은 그겁니다. 산타를 절대로 기다리지 마시고요. 제 방송 열심히 보시면서 산타를 찾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주식 레벨업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